목요일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크게 빠지면서 러셀 지수가 1% 넘게 빠졌는데 하루 전날만 해도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50bp는커녕 금리 동결을 10% 가까이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 급변했냐면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3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를 0.2%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0.6%나 높게 나왔어요. 월간 상승률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금리가 위로 치솟았고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 날 가능성을 이제 92%로 보고 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을 거의 10%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는데 이때 제롬 파월이랑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2, 3년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막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금리가 높아서 한창 이제 금리 동결 혹은 이제 금리를 낮추겠지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 제롬 파월이 시장의 예상을 전부 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와장창 깨뜨리고 시장이 그때부터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50bp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롬 파월이 나가지고 그 기대감을 와장창 또 깨버릴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잭슨 홀이 열리는데 그때 제롬 파월이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이 또 랠리를 일으킬 수 있고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면 또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제일 큰 이슈는 생산자 물가지수였고 당장 내일 지켜봐야 되는 거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랑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 평화 협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 것 중에서 푸틴이랑 회담이 잘 안 될 가능성이 25%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뛰기 시작했었는데 푸틴은 협상을 할 것이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휴전 없을 수 있지만 즉각적인 평화 협정에 더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얘기하면 푸틴이랑 평화 협정에 성공할 가능성을 75%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과연 내일 푸틴이랑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라고 백악관 오버오피스에서 발언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완벽한 수치로 낮아졌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온 이 PPI 지표는 BLS 노동통계국에서 내놓는 건데 최근에 고용시장이 급격히 낮게 수정돼가지고 지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일정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6시 45분에 알래스카로 떠나서 오후 3시 반,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푸틴이랑 만납니다. 그때 또 실시간 방송으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인텔 회사의 지분을 인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랑 인텔 CEO인 립부탄이랑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보도가 있었고 이 잠재적 지분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 논의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7% 오르고 장 끝나고 5%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인텔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급등했고 이제 24.57 저항을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선은 이렇게 드디어 좀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30불까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세부 사항은 안 나왔으니까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UNH가 유나이티드 헬스가 드디어 올랐는데 장 끝나고 10%나 올랐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 워렌 버펫이 UNH를 산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이번에 투자기관들 재무 공시에 의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헬을 제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500만 주를 샀고 규모로 봤을 때는 새로 매수를 한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 외로는 누커, 레널, DR 홀튼 등 철강 회사인 누컬 그리고 건설 회사들의 신규 매수를 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를 내리면 이제 주택 쪽이 잘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유나헬이 드디어 11% 뛰고 있고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코어위브가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15%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부진한 실적 발표 나오고 또 락업 물량 오늘 풀리면서 추가적으로 빠졌고요. 이제 100불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클 또 크게 움직였는데 9% 떨어졌고 최근에 IPO한 회사이죠. 1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뉴스는 없었고 아마도 이번에 신규 IPO한 bullish 기관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토큰화 쪽으로도 할 수 있을까봐 어쨌든 경쟁 업체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로빈후드도 주가가 꽤 떨어졌습니다. bullish IPO 하고 난 뒤로부터. 그리고 테슬라는 상각 수렴 돌파해 놓은 상태이고요. 3일째 연속으로 상각 수렴을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틀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상각 수렴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327 라인이 뚫리면 다시 이 상각 수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내일 경제지표 중에서 지켜볼 거는 소매 판매, 수출 수입, 뉴욕 제조업 지수, 산업 생산, 그리고 꽤 중요할 수 있는 미시건대 물가지수 예상치와 경제 낙관지수 이게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푸틴이랑 트럼프 대통령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이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나올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X에 게시물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이 정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